삼성을 비토하고 삼성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FATF가 이제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나 다루는 기관인데 거기서 삼성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이런 범죄가 한국에 있다. 라고 해서 딱 FATF 보고서가 나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탈세 전에 무슨 어떤 비자금을 조성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죄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삼성 특검이 그럼 4조 5천억이라는 돈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마련됐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조 5천억이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까지 연결돼 갖고 삼성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내성이 입은 거죠. 할아버지 했던 거 아버지 했던 것부터 점점 이제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저는 이 금액만 막으시면 충분히 뭔가 땜빵 정도의 수준. 땜빵 정도가 아니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해외로 빼돌린 돈이 그 텍스 저스티스 네트워크에서 밝힌 게 한 800조 이상이거든요. 800조요? 800조.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잖아요. 이번에 500조, 10분의 1만 가져와도 일단 코로나 뭐 다 근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은닉재산 빨리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긴급 액션, 긴급 조치를 취해라 하고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고 계산의 방법을 그 방법밖에 그 없죠. 방법밖에 없죠. 이제 102석, 103석 103석. 103석이 해봐야 그 이혼에도 거의 가만히 넘어버려요. 민주당이. 모든 위원회가. 모든 이혼에도. 그러면 아무리 이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장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그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수단 법제사법위원회밖에 없는데 근데 그 법제사법위원회 그거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돼서 저희가 방송을 매달 했죠. 53화에선가 했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 중에라도 모니터를 꾸준히 해야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나서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고발하는 시청자들한테 고발하는 그런 코너를 긴급하게 매번 결성을 해서 만들 계획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됐던 통합당이 됐던 그래서 지금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이게 준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잖아요. 서민들의 삶도 그렇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 공연 총장님은 또 하남 전통시장도 관련이 되 계시고 또 그래서 상당히 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효과도 받고 또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긴급하게 3차 추경까지 하겠다라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추경을 몇 번 또 절박하게 또 호소를 또 했더라고요. 빨리빨리 하자. 지금 보면 SNS에서 난리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왜 말 그대로 지금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한테 그냥 대놓고 그냥 총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말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막말까지 할 때에는 지금까지 한 행태가 민주당에서 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절박하면 저희가 이제 예실이 좀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대통령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또 재원도 엄청 부족합니다. 재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가지고 뭐 혜택을 받으면서 재원이 남아 돌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풍족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재원, 2차 추경까지 끝나면서 그 돈 다 썼어요 이제. 이제 3차 추경을 이제 국채 발행이나 뭐다 이제 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 요번까지 하면은 43% 국채 발행 비율이 한 43%까지 늘어나는데 지금 45%가 되면 BCIBC에서 신용등급 낮추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앞에까지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등급은 떨어지더라도 예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국채 발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위에 뭐 세수를 늘린다든가 할 수 있는 계획은 거의 없는 거고.
오늘 방송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네.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네.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임시 땜빵이지만 네. 예, 그런 방법이라도 좀 쓰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그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네. 이게 바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안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방송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세율 인상하지 않고 네.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방법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기회가 되는 대로 할 텐데, 이제 오늘 제일 먼저 할 그 테마가 네. 해외 은닉재산 규모. 요거를 빨리 나라에서 요거 세금 걷고, 네. 벌금 걷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충당을 하자. 네.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FATF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해외 은닉재산 빨리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긴급 액션, 예. 긴급 조치를 취해라 하고 예.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실무적으로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빨리 국고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예. 구체적인 대안을 오늘 제시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 지적을 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의뢰반란 46화를 보시면 예. 해외에 빼돌린 자산 규모가 800조 정도 된다. 예. 전체 금액으로는 세계 3위다. 동메달입니다. 그러나 1인당 GDP 규모를 감안하면 예. 압도적 1등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이 3인데 네.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국가이고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국가의 1등이네. 그죠? 그렇게 네. 되네요. 네. 근데 민주주의 1등이고 개인당 GDP를 따지면 뭐 압도적인 압도적인 1등이기 네. 때문에 압도적인 1등인 거죠. 자,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 금액만 막으시면 충분히 뭔가 땜빵 정도의 수준. 땜빵 정도가 아니죠. 아, 그래요? 우리 지금 해외로 빼돌린 돈이 예. 그 텍스 저스티스 네트워크에서 밝힌 게 예. 한 800조 이상이거든요. 800조요? 800조. 우리나라에서 한 500조잖아요. 이번에 500조, 야. 530조. 10분의 1만 가져와도 일단 코로나 야, 코로나 뭐다할 수 근데 있겠네.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돌아가시고 그때쯤에 대부분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아. 그 돈이 이제 이렇게 예. 불어났기 때문에 지금 800조가 아마 1000조가 돼 있을지 1200조가 돼 있을지 모르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자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들어온 돈을 건물 애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회의 자산으로 빼돌려갖고 네.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떵떵거리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그냥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 회사,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회사가 망해서 나기보다는 망하기 전에 미리서 이제 돈을 빼돌린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법 처벌을 피하면서 막대한 재산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호가호익 하고 이런 사람들 거나 말도 없는 서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이제 참 우리라고는 상관없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라를 팔아먹는 이한용이보다 더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도둑질하고 본 거,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하고 본 거, 어? 이런 안돼 내분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 친일파 청산하고 이런 거에 못지않게 이런 진짜 내분노 짓을 하는 사람들을 청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일제 청산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일제의 뿌리부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한용이부터 해갖고 쭉 올라오는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외 자산으로 이게 도피를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북한의 도발이 어쩌고저쩌고 위험하니까 네. 여차하면 도망가면 해외 나가서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이 여기서 놔두고 죽기는 아까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과연 내국노들에 대한 범죄를 네. 우리 정부가 낱낱이 밝혀내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네. FATF에서 우리 상호평가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방송했던 내용인데, 네. 2008년도 삼성 특검이 4조 5천억 규모의 차명재산, 예. 그 개설 계좌가 1199개입니다. 삼성 것만 그렇죠? 네, 삼성 삼성. 특검이 밝혀낸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 요 4조 5천억, 예. 요 돈에 대해서는 예. FATF는 이걸 전제범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제범죄라는 건 뭐냐면 차명계좌로 갖고 있으려면 예. 요 차명계좌로 들어와 있는 돈을 조성을 할 때 예. 먼저 이미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범죄는 무조건 탈세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고 탈세가 아니면 차명계좌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탈세 전에 무슨 어떤 비자금을 조성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죄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삼성특검이 그럼 4조 5천억이라는 돈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마련됐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조 5천억이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까지 연결돼 갖고 삼성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것도 하나의 내성이 내성이 입은 거죠. 할아버지 했던가 네. 아버지 했던 것부터 점점 이제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에 근데 저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전원일치 합의를 해갖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죄가 없다. 네?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선출했는지 유전무죄 아닙니까? 유전무죄입니다. 네. 좀 너무하다. 좀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자산을 도피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세금은 탈세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소득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뇌물로 비자금을 받죠. 그렇죠. 뇌물로. 근데 이런 것들은 형법상 무조건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세법, 상속증여세법 위한 조세포탈범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돈을 받으면 차명재산 관리가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비근하게 최근에 본 이런 사례가 삼성이 최순실한테 말 사서 준 거. 말 사서 준 거. 그 다음에 MB 관련해서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테고, 해외에서 돈을, 금융 자산이나 계좌로 돈을 받거나 해외에서 주식이나 어떤 파생상품 같은 계좌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FATF가 이런 전제 범죄는 범죄다. 조세 포탈뿐만 아니라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들으실 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삼성을 비토하고 삼성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FATF가 이제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기관인데 거기서 삼성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이런 범죄가 한국에 있다. 라고 해서 딱 그 보고서에가 FATF 보고서에가 나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누락을 합니다. 또는 매입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갖고 해외 비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수법으로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고 돈을 못 받은 것처럼 대손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그 다음에 해외 투자를 합니다. 해외에다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폐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투자금을 빼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검찰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업들은 해외로부터 받아야 될 로열티, 특허 사용료 이런 것들을 개인 계좌로 받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나 원재료 등의 고정자산 뭐 이런 것들을 사면 비싸게 사서 차액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해외에 바잉 오피스를 차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상품을 수입할 때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상품을 수입할 때마다 검문소 비용을 얹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비자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바잉 오피스 같은 경우는 모 기자가 이렇게 취재한 거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살 때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뭡니까 스트레이트 뉴스 MBC에서 하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런 것도 대규모 건물이 외국인 돈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원자재는 대개 이제 과거 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그렇죠. 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하거나 뭐 우리 공장 질 때 기계장치 구입하잖아요. 이럴 때 해외 바잉 오피스 차려놓고 거기서 얹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비자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빼서 자기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서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해외 바잉 오피스에다 내가 100% 자회사에 차려놓죠. 그리고 거기다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바잉 오피스에서 얹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 한국에서 비싸게 수입을 한 거죠. 그 바잉 오피스는 내 거니까 내 100% 자회사니까 여기서 비자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선불 카드를 왕창 사가지고 가서 예. 미국 가서 팔아먹습니다. 싸게. 예. 그러면 현금으로 거기서 해외에서 비자금이 마련되는 경우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내 예. 취업을 알선하면서 예. 현지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 현금을 뇌물로 받는 그런 수법들을 쓰기도 하고, 예. 연예인들이 해외 공연을 합니다. 예. 공연하고 공연 수입이나 드라마 출연료 같은 거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예. 거기서 현지에서 뭐 호화주택을 사놓고 거기서 똥똥거리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연예인들 몇 명 걸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옛날에 그 상품권, 여행자 수표, 그다음에 그 익명의 선불 카드가 있습니다. 그 비자에서 비자 인터내셔널에서 그 허용한 건데, 옛날 같으면 이게 그 선불 카드당 2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2천 한 4,500만 원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 해외 비자금을 마련해서 쓰기도 했고, 요즘엔 또 이제 가상화폐, 뭐 이더리움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는 FATF에서 이제 참 근데 사무총장님 예. 이렇게 이제 해외에 돈을 빼돌렸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빼돌린 돈 갖고 외국에 잘 살면 되지. 왜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거 투자를 해서 뭐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한국이 뭐 돈 가지고 뭐 놀기가 좋습니까 외국보다? 좋죠, 좋죠.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주변의 얘기나 돈 있으면 대한민국이 천국이랍니다. 돈 있으면? 네, 돈만 그거야 있으면. 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틀립니다. 노는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노는 문화가? 네. 한국 사람이라 한국 문화에 뭐 익숙해서 그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돈 가지고 갑질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친지가 캐나다에 있어서 얘기를 듣거나 제가 한번 뭐 이렇게 가봐서 보면 7, 8시 되면 사람이 없어요. 정말 깐산이에요. 외국은? 네.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고 돈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차이. 네, 많이 틀린 것 같고 네. 또 우리나라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네. 돈 네. 이퀄 권력인 거죠. 예. 돈이 권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그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조세 피난처에다가 네. 페이퍼 자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금을 이제 익명으로 네.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거기는 자기 이름이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국내 펀드가 조성이 되면 네. 익명으로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네. 여기 돈이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지만 이제 펀드를 위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고위공직자나 내지는 뭐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로비를 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 M&A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금 안 내고 책임도 없고 권력과 부만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뒤에 뭘 로비도 많이 해야 되니까 비자금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간간히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국내 기업들이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각각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투자를 엄청 했는데 몇 조를 손해봤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런 투자 자금들은. 그 투자 자금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이유가 뭐 질책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수조를 까먹고서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네. 억울하다고 내가 주장하는 순간 돈의 주인이 밝혀지는 건데 눈 하나 깜빡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뭐 외국에서 들어와서 지금 뭡니까 거기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택배회사 있잖아요. 택배. 그러니 구체적인 얘기는 필요 없어. 거기도 그런 것 같고 네,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